웰컴백 밀리티의 오화로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3강의 3번과 4번문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독해 공략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지와 주장 파악은 여러분들이 최대 1분 20초 정도, 가능한 1분 정도 컷에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고요. 그 방법은 첫 번째 1번부터 5번까지를 먼저 키워드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가볍게 첫 문장을 읽으시고 중간에 역접 연결어가 없다면 마지막 문장에서 답을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강의 3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보실게요. 세대 간의 교류를 많이 하면 사회 갈등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2번은 인생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얘기고, 3번은 평생 교육을 하게 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4번은 고령자의 특징이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게 포인트. 5번 같은 경우에는 재교육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극적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얼추 보면 이 3번하고 5번에 교육이란 단어가 겹치죠. 그러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3번하고 5번에 답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보통 유추를 하기는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1번부터 5번까지 중요한 키워드의 컴사로 표시를 한 다음에 어디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역접을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쉬웠어요. 맨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misconception이라는 오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수능 독해 문제를 많이 푸는 학생들은 감을 알겠지만 자, 이렇다라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제는 그 오해의 반대가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오해가 뭔지만 봐도 사실은 답이 나와요. 그 오해에 해당되는 부분 한번 보실게요. 고령자들이 belong to 어디에 속해져 있는데 특별한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misconception이 있대요. 자, 더불어서 이 특별한 집단에 대한 부연 설명을 콤마로 동격으로 받아주고 있네요. 이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의견,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의견이 있다고 했으니까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으니까 고령자들은 뭐하다? 서로가 다른 문제, 서로가 다른 의견, 서로가 다른 태도를 가진 집단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라고 해서 여기 역접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문장에 대해서 정확한 주제를 찝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한 건 잘못됐고 고령자들은 단지 뭐하다? 다르다. 서로가 다르다라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고령자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이다가 이제 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뷰 같이 해보실게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정독 예습을 해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글의 주제는 뭐였죠? 고령자의 특성이었었고 당연히 토픽은 맨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핵심이 되는 단어 같이 보실게요. misconception. 자, 컨셉트가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졌다 해서 여기는 오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tribe는 여러분들이 부족이란 단어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부족하면 왠지 저기 아프리카 부족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특정한 집단을 나타냈을 때도 tribe라는 단어를 씁니다. otherwise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연결어구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수능 특강의 특징이 otherwise가 이 형용사로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otherwise가 형용사로 나오면 해석을 좀 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문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in view of는 뭐라는 관점에서 라기보다는 무엇을 고려하여 무엇을 고려한다면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range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산맥을 나타낼 때도 있고 범위 범주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the wide range of는 광범위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outlook은 견해인데 뒤에 outlook on life라고 해서 이거는 인생관이라고 같이 묶으셔도 괜찮습니다.
confer는 무엇 무엇을 주다, 즉 한마디로 수여하다, 부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virtue는 여러분들이 미덕, 장점이라고 아시는 필수어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lerance는 관용이나 아량을 나타내는 명사이고, 자, narrow-minded는 small-minded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bunch는 원래는 bunch of라고 해서 무엇 무엇의 무리, 무엇 무엇의 묶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명사로 쓰였을 때는 한 무리의 사람들, 집단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스키밍을 같이 가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요. misconception.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있었대요. 그게 뭐라고요? 노인들이 같은 생각,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다? 노인들은 different.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그들이 정말로 많은 광범위한 경험들,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해주죠.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차이점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배경이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나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반드시 노인들에게 장점만을 주는 건 아니죠. 장점이 있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다양한 단점들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뭐가 되냐면 한마디로 그냥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고령자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혼합된 한 무리의 사람들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령자가 반드시 뭐하다라고 특성을 딱 집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3강의 3번 문제 같이 구문 독해를 해보실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요. 자,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고서 이 대시 나왔는데 이 대시 왜 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뒷문장을 봤더니 belong to는 어디 어디에 속하다예요. 그래서 belong to란 전치사가 같이 왔으니까 얘는 자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to에 대한 목적어까지 왔으니까 이 문장은 완전.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되죠? 아, misconception과 동격을 이루는 동격 접속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all부터 attribute까지 괄호 치셔서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이 앞에 있는 tribe를 꾸며주는 동격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오해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제, 이 사람이 뭐를 얘기하고 싶은지 역접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이 문장 삽입도 주의하시고요. 자, 고령자들은 단지 다를 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different 자리에 여러분들 different 하고요. differently라는 형용사 부사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앞에 as가 나오면 빨리 as를 찾죠. 그래서 중학교 때 굉장히 단편적으로 문법을 암기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as 형용사 as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as는 비교급을 나타내죠. 그래서 as 사이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원급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급은 뭐냐면 아무것도 붙지 않은 형용사, 아무것도 붙지 않은 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as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as 형용사 as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비교급을 원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이 비교급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전부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지금 누구랑 만났어요? 앞에 있는 all the people are와 같이 만났죠. 비동사랑 같이 만났네요. 그러니까 비동사 뒤엔 당연히 뭐가 와야 되죠? different라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as가 됐거나 then이 됐거나 비교급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여러분들 비교급 사이에 있는 원급의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 그거 문제 푸는 방법은 해석이 아니고요. 그 비교급을 만들기 이전에 원급의 형태로 주의 것을 다 지워버리고 나서 만나는 동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더불어서 이 문장은 조금 어려워요. 자, 이 R 자리에 만약 여러분들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 이 사람의 출제의 의도는 도치 구문이자 그 다음에 대동사가 됩니다. 자, 이 문장을 제가 좀 풀어서 써드리자면, 자, 지금 주어가 어디 있나요? 주어가 members인데 이 members가 어디까지 수식을 받고 있죠? groups까지 수식을 받고 있죠. 한마디로 젊은 세대의 그룹들의 그 멤버들이 are different. 다른 것처럼 older people, 고령자들도 뭐하다? 똑같이 서로가 다르다라는 지금 비교급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are과 are이 서로 같이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are different를 대신한 대동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주어 동사, 도치까지 같이 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을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otherwise가 형용사로 오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앞문장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앞문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로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나요? 한마디로 어떻게 노인들이 다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다르다, 않다라는 부정어구가 2번 나오면 가볍게 긍정문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어떻게 그들이 다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부정어 플러스 부정어가 나오면 우리가 긍정으로 해석을 하시면 해석이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인들은 같습니다. In view of 무엇을 고려했을 때 자, 뭐를 고려했을 때요? 그들의 다른 경험, 광범위한 경험을 고려했을 때. 자, 어법적으로 또 보실게요. 명사 나왔고 명사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충분히 앞에서 연습을 했어요. 명사 연달아 나올 수 없고 이사에 무조건 뭐가 생략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증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has라는 무엇을 가지다라는 타동사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를 보시면 as부터 제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들의 삶이, 여기서는 고령자 어르신들의 삶이겠죠. 어르신들의 삶이 진행이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노인이 됐을 때까지 진행이 돼요. 그럼에 따라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서로 다른 광범위한 경험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어떻게 그들은 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해주고 있죠. 자, 더불어서 자, 다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연결을 하는데 formed라는 ed가 왜 왔느냐? 여기서는 앞에 있는 differences를 꾸며주는 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형성이 되어진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차이점이 아니라 형성이 되어졌어요. 무엇에 의해서? 가족의 backgrounds, 가족의 배경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대인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진 차이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5번 문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방금 위에 있었던 뭐 background라든지 education, career 이런 것들을 나타내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도와주는데 뭐를 도와준대요? shape, 형성하는 것을 도와준대요. 더불어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 문법 기억하셔야죠. help는 뒤에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의 성격이나 아니면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기는 해요. 우리가 획일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6번 문장하고 7번 문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꼭 분명히 우월한 장점만을 수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뒷문장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장점이 아니라 단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대인은 그들이에요. 이 그들은 바로 앞에 있는 the elderly를 얘기를 하겠죠. 고령자들은 아마도 뭐를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장점을 먼저 얘기해 준 다음에 멋으로 받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뭐 지혜나 아니면 쾌활함이나 관용 아량을 가질 수는 있으나 두 번째 동사 나왔네요. 그들은 뭐 할 가능성이 있대요. 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했죠. 그럼 이 투부정사가 왜 하는지 빨리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자, just as는 단지라고 해석을 해서 be likely to 부정사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단지 뭐 할 수도 있어요. 뭐 할 가능성이 있죠. 성미가 고약할 수도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편협적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령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뭐 할 수도 있다. 혼합되어져 있는 한물의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에 수일치라고 좀 적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지와 아래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2017년 대수능 그러니까 한마디로 2016년 11월 달에 시행이 됐던 대수능입니다. 자, 마지막 어법의 5번 문제에 was의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뭐 이거는 대동사일 수도 있고 수일치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the aged라는 주어에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는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한 사람들. 우리 학생들이 the poor, the rich는 잘 찾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 the poor가 the rich라는 예시로 많은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이라고는 해석을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게 the aged라고 해서 형용사 형태가 지금 분사로 이제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혼돈이 온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주어에 대한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라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예요. 그러면 학교 내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이거 수능에 나왔었던 거니까 네가 기출문제를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어. 라고 해서 지금 이 지문에 대해서 변형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노인분들은 혼합이 되어진 한 무리의 사람들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나 그 각각을 뭐하다?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개인?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흥미와 성격을 가진 개인으로 봐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뷰를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업보 포인트 먼저 제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깨끗한 교재 아니면은 따로 노트를 하셔가지고 이 업보 포인트를 같이 복습을 해보실게요. 첫 번째, 대시 외웠더라. 앞에 있던 misconception을 대신하는 동격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different는 형용사와 부사 문제로서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as에 걸려 있으면. 그래서 이 as를 지우고 나서 빨리 뭐를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비동사, 그러니까 얘와 관련되어져 있는 동사를 찾아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문제 찾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ormed는 외웠더라. 여기선 수동으로서 앞에 있는 differences를 꾸며주는 pp라고 말씀드렸고요. shape는 앞에 help에 걸려서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 둘 다 가능합니다. 투부정사의 쓰임을 물어봤을 때 얘는 답의 근거가 be likely to에 걸렸고요. 마지막으로 2017 대수능에도 나왔었던 더 플러스 형용사의 수일치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로직을 같이 살펴보실게요. 일단은 이 문제는 삽입 문장으로 총 4개 정도를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문장의 순서나 아니면 문장 삽입하는 이런 로직을 물어보는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수능에서 반드시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는 문장을 찍기 때문에 여기서도 답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접입니다. 즉 이거 어떤 내용이었었죠? 앞에 misconception을 먼저 얘기해 주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래 라는 문장이니까 이 문장은 좀 찾기가 쉬울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답의 근거가 같은 문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these, this, they에 해당되는 이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all these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의 성격이나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였더라? 아, 그들의 차이점을 형성해주던 family backgrounds나 education, careers, relationship을 대신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더불어서 여기 있는 this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특성이나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이 반드시 그들에게 꼭 우월한 장점만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뒤에 단점이 나온다고 했었죠. 더불어서 이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the elderly를 대신한다라고 했고요. 지금 보니까 이 they가 복수인 것도 이제 이 기억하시겠죠. 더 플러스 형용사를 대신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3강의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삽입 문장으로 주의를 하시면 되고 사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3강의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자, 4번 문제는 글의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같이 가보실게요. 일탈 행동의 개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념이란 단어도 나와야 되고 시대별 문화별대로 다르다라는 말도 나와야 되겠죠. 2번 문제는 사회 규범이 뭐하다? 인위적인 것이다. 중간에 뭐 인간의 지혜와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죠. 그냥 단순한 수식이고 한마디로 사회 규범은 인위적이다 아니면 자연적이다 이런 스토리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일탈은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다? 창의성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4번 통제력과 일탈 행동의 증가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5번은 일탈이 허용하는
하는 행동의 범위를 분명히 해준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규범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두고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일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사실을 뭐한 것으로 드러났대요? 기능적인 것으로 드러났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탈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일탈의 긍정적인 특성을 찾으셔야 되니까 답은 여러분들 3번하고 5번으로 갈리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뒷문장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만일 규칙이 있어요. 음식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되어져 있어요. 허용이란 단어를 보니까 몇 번? 5번과 이제 연결이 되시죠. 교실에서 음식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일단 있다고 쳐요. 그러면서 두 사람으로 갈려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죠.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 오셨을 거니까 한 사람은 뭐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초코바를 가지고 왔죠. 초코바랑 그 다음에 포테토 칩 같은 걸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았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뭐를 가지고 왔어요? 패스트푸드 세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혼나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 나머지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지켜야 되는 선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을 뭐 하게 된다? 조절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일탈의 첫 번째 긍정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답은 3번과 5번으로 나뉘는데 창의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1도 없었죠. 그리고 permitted라는 단어를 통해서 답은 몇 번?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됐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예시문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예시문 속에서 주제를 유추를 해야 되지만 고맙게도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부분이고요. 단 어휘가 좀 까다로워서 어휘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를 같이 가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미리 정독과 예습이 되어져 있으셔야 됩니다. 이 글은 일탈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 즉 사회적인 어떤 기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앞부분에 이제 토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휘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디비언스죠. 디비언스가 아래 별표로 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여기 EBS 교재에 보면 아래 이제 어휘 뜻이 나와져 있는데 별표로 그런 단어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건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EBS 연계 교재에 나오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단어장을 엄청나게 많이 암기를 했지만 까먹는 단어는 맨날 까먹거든요. 근데 EBS 연계 교재에 나온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휘를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재 누가 만들었죠? EBS에서 만들었어요. 물론 수능에 연계가 되는 교재기는 합니다만 평가원이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EBS 측에서는 이 단어가 우리 학생들의 필수 단어, 기본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래에다가 이렇게 단어의 뜻을 알려줬지만 평가원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별표로 쳐져 있는 건 어떤 특정한 동물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고유 명사가 아닌 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전부 다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요. hostility는 무슨 뜻이죠? hostility는 반감, 적대감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promote는 촉진시키다, 홍보하다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해주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formity는 이번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학생들이 conformity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conform to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디에 따르다, 어디에 순응하다라고 해서 conform to라는 전치사를 항상 데리고 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identity는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centering on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다. 그러니까 center on이 되겠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다. 그 다음에 규범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permission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보시면 됩니다. 허용이 가능한. 그 다음에 admonish는 훈계하다, 충고하다로 익숙하지 않은데 아래 별표가 없는 것을 보아하니 고3 정도는 알아야 되는 단어라는 얘기고요. rebuke는 무슨 뜻이냐면 꾸짖다란 동사도 되고 꾸짖음이라는 명사도 가능합니다.
ejection은 eject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eject가 쫓아내다란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휘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스키밍을 같이 가보시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functional 나왔네요. 그러니까 일탈에 기능이 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 가장 먼저 일단은 일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되면 그 적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뭐를 가지게 된다?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어떤 행동적 수능을 촉진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누가 어떤 일탈의 행동을 했다 쳐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꺼리끼는 마음이 생겼어. 적대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럼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잘못됐고 그러면 옳은 행동이 더불어서 무엇이구나.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행동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한마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다음 문장이에요. separating. 한마디로 이거를 수능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다음 제대로 행동한 사람들을 서로 separating, 구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냐? 이 속에서 뭐가 나온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규범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예시문으로 뭐를 했죠? 제가 방금 전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 교실에서 음식을 갖고 왔던 학생들에 따라서 선생님이 어떤 학생한테는 혼을 냈고 어떤 학생은 혼을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이 있게 됨으로 인하여 나머지 학생들이 뭐 하게 된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행동을 조율을 하게끔 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구문 독해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요. 앞문장이 접주동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절 먼저 끊어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부정적으로 일탈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자,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될 수 있다? 판명이 되어질 수도 있다. 우리 사회 속에서 기능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법적으로 하나만 보실게요. 이 functional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이라는 형용사인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형용사 부사를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functional의 앞에 있는 proof를 꾸며준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버리면 어법적으로 이제 오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필기가 필요합니다. prove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형식 동사가 대표적인 동사로서는 비동사 여러분들이 잘 찾고요. 그 다음에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까지는 잘 찾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무엇인 것처럼 보이다, 무엇으로 판명되다에 해당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동사들이 뭐뭐처럼 보이다, look, seem, appear, 그 다음에 무엇으로 판명되다, prove, 그리고 turn out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이 형식으로 보셔서 그 뒤에는 무슨 자리? 보어 자리니까 부사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그렇죠.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functional은 prove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를 꾸며주는 아이로서 이 주어가 누구였더라? 앞에 있었던 deviance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답이다라고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문장이요. 어떠한 적대감. 근데 뭐에 대한 적대감이냐면 일탈자들에 대한 적대감이래요. 여러분들 위에서는 deviance였고요. 여기서는 deviant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탈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일탈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은 하고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에 s가 붙었네요. 이건 여러분들이 수일치를 주의하셔서 이 주어는 deviant가 아니라 앞에 있는 hostility가 주어구나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를 촉진시키죠? 행동적인 수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얘가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뭐를 강화시켜주냐면 그룹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는데 by가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함으로써 즉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게 되고 더불어서 separate가 나오면 separate A from B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A와 B를 구별시켜주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는데 자, 그것은 그룹의 정체성을 무엇과 무엇을 나눠줌으로써 첫 번째, 수능하지 않은 멤버들을 무엇으로부터 잘 행동하는 사람들, 즉 수능하는 사람들로부터 구별을 시킴으로써 A와 B를 서로 나눠줌으로써 그룹의 정체성이 생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더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non-conforming의 ing 있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병렬 문제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얘가 지금 어디에 대한 병렬이냐면 이 뒤에 members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well-behaved members와 non-conforming members를 서로 비교를 하시는 문장으로서 여기서는 conformed가 왜 안 나왔어요, 선생님? 제가 conform은 이전에 어휘에서 설명드렸죠. conform to라고 해서 to라는 전치사를 데리고 오는 자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PP 형태로 받으시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요. 자, 여기 centering이라는 ing가 나왔으니까 빨리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앞문장이 이미 주절이 나왔으니까 뒷문장은 뭐다? 종속절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접속사가 없으므로 이 문제는 뭐다? 아, 분사구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A와 B를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규범의 동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A와 B를 구별하기 때문에 그룹의 정체성이 생긴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4번에 5번 문장을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5번 문장 바로 앞에는 별로 해석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1탈은 shows us,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show는 사형식이죠. 그러니까 명사가 몇 개 와야 돼요? 2개가 와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1탈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경계선을 보여주기도 하고, 즉 한마디로 어떤 선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어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암기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절을 어법 문제를 풀으셨을 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대을 봤더니 뒤에 주어가 없네요. 얘 주격 관계대명사. 근데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바로 앞에 콤마가 있죠. 콤마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올 수 없는데 얘 그럼 위치가 와야 되는데 왜 대시 왔지? 잘 기억하세요. 콤마가 왔을 때 이 콤마가 과연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끊어주는 콤마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콤마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에 콤마일 때 대시 못 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콤마가 왜 왔냐면 앞에 콤마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콤마가 나오면 이거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죠? 아, 얘 삽입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콤마는 없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아, 얘는 계속적 용법의 콤마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이 자리에는 대시 올 수도 있고 위치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탈이 우리로 하여금 경계선, 즉 어떤 선을 알려주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뭐다? must not be crossed. 건너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더불어서 highlighting, ing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전에 문장을 끊으셔서 아, 이것도 또 무슨 문제다? 분사, 구문에 해당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ighlight는 강조하다라는 동사예요.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 나론이 나오면 빨리 뭐 찾으셔야 돼요? 나론이 A, but also B를 찾으셔야 됩니다. A뿐만 아니라 B를 강조하면서 보여준대요. 그럼 뭐를 강조하면서? 규범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허용 가능한 어떤 행동의 범위에 대해서 강조해 주면서 아, 우리가 반드시 건너면 안 되는 그 선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그것에 대해서 예시를 간단히 알려주는데 고맙게도 예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규칙이 있다고 치자고요. 하면서 이제 대시 나왔죠. 대 뒷문장을 봤더니 주어 동사 자리인데 동사가 수동태가 왔다라는 건 이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대은 바로 앞에 있는 of rule을 대신하는 동격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교실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라는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어떤 한 사람이 교실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가벼운 초코바라든지 캔디바, 초코바 같은 뜻이에요. 초코바를 가지고 왔거나 아니면 칩스가 보통 포테이토 칩스를 얘기를 해요. 감자칩이에요. 그러니까 감자칩 봉지를 이제 들고 온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충고를 받았더라 안 받았더라? 안 받은 경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반대로 요번엔 어떤 사람이 자, arriving의 ing는 왜 왔느냐? 동사 자리인데 본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 이 자리엔 본동사 올 수 없고 얘가 person 꾸며주는 분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요번엔 어떤 사람이 교실에 들어왔는데 뭐를 가지고 들어왔대요? 패스트푸드 밀을 가지고 왔대요.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가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들어가면 세트 메뉴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을 나가면 이거를 주문을 했을 때 세트라는 단어가 없어요. 거기는 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료수랑 이런 것까지 해서 이게 하나의 이제 한 끼 식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트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왜 세트라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서양에서는 이제 패스트푸드 밀이라고 하면은 세트 메뉴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어떤 학생이 아니 근데 이런 학생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교실에 패스트푸드 세트 메뉴를 이제 통째로 들고 온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의 experiences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rebuke 꾸지람을 경험하기도 하고 쫓아냄을 경험하기도 해요. 아 이런 거 명사로 해석하는 거 너무 어렵죠. 그냥 동사로 해석해 버리자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고 선생님한테 쫓겨났어요. 자, 이로 인하여 교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뭐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문법 하나만 볼게요. know가 무엇을 알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where은 목적어라는 명사 자리죠. 그럼 명사절이네요. 이거랑 관련돼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뭐다?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무슨 절일 경우? 명사절일 경우 그때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고 순서는 어떻게 된다? 의주동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이제 선이 그려져야 되는 곳이 어딘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지켜야 되는 선을 그리는 곳이 어딘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병렬이 나왔는데 여기 있는 can adjust는 어디에 대한 병렬이다? 앞에 know에 대한 병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있고 두 번째 또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뭐를 조절하게 되냐면 그들의 행동의 패턴을 조정하게 됩니다. accordingly는 그것에 따라서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5화로 구문 독해였고요. 마지막으로 리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어법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니까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펑셔널은 형용사와 부사 문제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이 형식 동사 제가 나열을 해드렸으니 그 부분 암기가 안 되어져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오늘 암기를 끝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모츠 같은 경우는 수일치로서 예의 주어가 바로 앞에는 deviance가 아니라 저 앞에 있는 hostility가 주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있는 ing는 병렬주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됐죠? separate A from B인데 왜 여기 ed가 안 붙었느냐? conform이라는 동사가 제가 자동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centering의 ing는 분사 구문에 해당되는 i고요. 이 that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자리에 that, which 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 앞에 콤마가 왔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highlighting의 ing도 분사 구문. 자, 그리고 여기 있는 that은 바로 앞에 rule과의 동격 접속사. arriving 같은 경우에는 예시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 자리라서 이 자리에 arrives라는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본동사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뒤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know에 대한 간접 의문문 어순까지 같이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로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법적인 부분까지만 복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3강의 3번과 4번도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